안녕하십니까. 고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세상에는 완치가 없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매인데요. 만약 본인도 모르는 순간, 어느 한순간 나만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 어느 한순간 모두 사라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잔인한 일이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이 사라진, 기억이 사라진 그런 상황,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고인사에 대해서는 2천여 명의 치매 환자를 돌봐오신 정신과 의사 장기중 선생님을 모시고 치매 환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중 선생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강연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보통 치매 전문이 이제 흔하게 요즘은 이제 워낙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동안 2천여 명의 치매 환자를 돌봐오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만나오신 분들인가요? 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진료를 제가 계속 봐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얼핏 생각해도 거의 하루에 뭐 수십 명의 환자를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예. 입원 환자분들도 좀 보고 또 외래에서도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어느새 그 정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책도 한 권 내셨어요. 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들.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 또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 치매 환자들의 삶과 죽음 과정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던데 책 소개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낸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는 사회에서 치매 환자라고 하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게 많았는데요. 진료실에 앉아서 제가 그분들과 가족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인간다운 모습을 들을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점 치매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강연이 굉장히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강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기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내용은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치매 노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인간다움의 조각을 찾아봄으로써 그분들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치매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치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다 보면 그 글 아래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치매가 오면 나는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어디 나가서 죽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온전하지 않은 육체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극적인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상상했을 가장 큰 비극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치매에 대한 첫 기억은 그런 두려움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실습과정 중에 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한 안내를 받은 이후에 저희는 그분들을 따라 치매 어르신 분들이 누워 계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당시 제가 방문한 요양원은 그 노인분들이 바닥에 깔린 묘에 누워 계셔서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셨던 분들보다는 제가 마음속에 좀 충격을 받은 상태로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약간 허공을 응시한 채 바닥에 누워 계신 상태에서 마치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듯 어떤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분은 그분들을 말기치매 환자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말기치매 환자가 되면 기억력과 같은 인지기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능력, 언어, 사고를 포함한 인간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사라집니다. 간호사는 그분들의 모습에 익숙한 듯 우리에게 일반적인 치매 증상을 설명한 이후에 환자들 사이를 가로질러 갔고요. 몇몇 치매 노인들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발에 뭔가 딱딱한 것이 밟혔습니다. 제가 밟은 것은 할머니의 손이었고 그 손을 밟은 순간 할머니는 외마디조차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뒤에 사람이 있다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저에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치매가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은 살아있는 채로 직면한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현재 목격하는 치매 환자분들의 두려움도 아마 그런 공포에서 비롯됐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왜 왔는지도 모른 채 보호자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고 자신이 치매 증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내고 어떤 분들은 과장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이면서 제 표정을 살피고 본인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해냈는지 눈치를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고개를 떨구고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잠재된 두려움도 어쩌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치매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이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치매가 다가오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집니다. 언젠가부터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다움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사랑이나 관계, 추억, 독립적인 삶,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등을 말입니다. 결국 치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죽음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에 내리게 됩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치매에 걸리면 우리의 인간다움은 완전히 사그라드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을 같이 살펴가는 과정에서 그분들 안에 남아있는 작은 인간다움의 흔적이라도 같이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찾은 4가지의 그분들의 자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 중 하나는 감정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기억은 조각나고 짜깁기 되고 어떤 서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각나고 사라진 기억 아래서도 여전히 감정은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술 문제로 동반한 치매 증상으로 아내를 밀쳐서 입원한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회진 때마다 저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 아내는 괜찮은 거죠? 이제 안 아픈 거죠? 할아버지는 아내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다쳤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애처로운 표정에 할아버지한테 당신 때문에 다쳤으니까 술을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잘 치료받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여기서 잘 치료받으시라라는 얘기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제 두 손을 잡으며
아, 고맙다. 잘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할아버지 외에도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식이 매일 저녁이면 퇴근해 돌아온다는 평범한 사실은 잊어도 자식을 향한 사랑과 걱정으로 매일 대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잊어도 밤 시간이 되면 남편의 끼니를 챙겨야 한다는 걱정으로 귀가를 서두르곤 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이는 초조, 망상, 공격성과 같은 나쁜 치매 증상의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감정이 남느냐에 따라서 치매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마르타 씨 곤잘레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전직 발레리나이셨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알겠지만 치매로 인해서 기억이 사라지고 이제는 더 진행이 되어 걷는 것조차 어려운 말기 치매 상태에서 백조의 호수라는 음악이 불러일으킨 감정의 일러김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의 몸이 기억하는 발레리나로서의 온전함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은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환자분이 감정으로 인해서 기억이 살아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편도체라는 부분은 감정이 기억되는 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반원 형태로 그려져 있는 이 부위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고 치매로 인해서 이 부위가 손상이 되면은 기억을 못하는 장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부위는 상당히 옆에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치매로 인해서 해마가 파괴됐다 하더라도 감정에 자극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살아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분들이 온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두 번째는 관계의 욕구입니다. 단순한 대화조차 하지 못하거나 증상에 빠진 치매 노인들을 보면 누군가의 관계가 전혀 무의미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치매 환자와 수개월 동안 한마디 대화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면 마치 벽을 마주한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증상의 이면 모습 아래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일지라도 그들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만나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과거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하셨던 분이셨고요. 대신 권위적이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셨던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기억이 강렬히 남아있는데요. 가족분들하고 면담을 끝내고 할아버지가 병동에 올라가시고 갑자기 개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재산 때문에 나를 여기다 데려왔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할아버지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곤란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믿어야 말이지. 내가 여기 어디 이런 데 올 사람이야? 자네라면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여기에 오느라 자네랑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랑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만난 적도 없었는데 그런 얘기가 저에게 상당한 혼란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몸은 저를 돌려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제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환각을 보며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환각에 나온 사람은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할아버지가 경계심이 심하고 아무리 고집이 센다 하더라도 옆에서 계속 그 옆자리를 지켜주던 분이셨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할아버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를 환각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알랭드 보통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에 빌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켜봐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 옆에 있고 싶고 없으면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는 그 욕구는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다움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죠. 바로 세 번째로 얘기 드릴 부분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못 알아보고 자신의 배우자를 못 알아봐서 소리치고 있는 치매 환자를 보고 있자면 치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는 사랑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할머니의 모습에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할머니셨는데요. 그분은 매일 치료 프로그램의 뒷자리에 앉아서 한 할아버지만 바라보며 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은요, 마치 사춘기에 사랑에 빠진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가가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친한 척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 주위에 다른 할머니가 다가가 말을 걸면 갑자기 순간 앙칼진 눈빛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저것이 내 남편을 저렇게 홀릴 줄 알았어. 저 여우 같은 건.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할아버지를 남편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치매로 인해서 실인증이라는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 실인증이라는 현상을 경험하신 걸 수도 있고요. 또는 망상적 착오라고 해서 낯선 사람을 친숙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뇌의 작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저에게 시선을 끌었던 것은 그런 증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할머니의 생생한 감정이었습니다. 치매와 망상이 비록 모르는 할아버지를 남편으로 만들었지만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은 할머니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다는 느낌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형태는 사라지거나 왜곡됐을지언정 우리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본능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제가 얘기 드릴 네 번째는 고통을 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의사로 살면서 적잖은 죽음을 만났습니다. 치매 노인의 죽음, 암 환자의 죽음, 제가 돌보던 사람의 죽음,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의 죽음까지 말입니다. 그중 치매 노인분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보다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할 겨를도 없이 자신 앞에 온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죽음은 오롯이 혼자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죽음이 외롭지 않으며 어떤 죽음이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존엄한 죽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또는 후회 없이 사느냐가 아닌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어떻게 고통을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이에 대한 어떤 답을 아직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언젠가 제 진료실에서 치매 어르신분들이 잔잔히 했던 한마디 말씀이 마음을 좀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는 그분들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보는 그분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분들의 부정의 어떤 방어 기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듭해 들을수록 이 말은 저에게 이유 모를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완벽히 후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통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삶의 의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치매 안에서 그분들은 어떤 고통을 다루는 삶의 태도가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을 이어가는 태도. 저는 이런 고통을 대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기억이 사라진 후 남겨진 것들 중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치매가 걸려도 기억이 사라져도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치매 환자분들과 우리는 연결될 수 있는 감정, 관계 욕구, 사랑할 수 있다는 본능, 고통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완치 없는 병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겨지는 절망감은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완치가 없어도 그분들과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동행하기 위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온전한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서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WHO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치매 친화적 사회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따라 가급적 과거 누렸던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호금의 마을에서는요, 치료진들이 가운을 입거나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점원이나 이웃의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치매 환자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을 보면서 단순히 비싼 요양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의 시선을 끌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입소하는 치매 노인분들의 거주를 결정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매 환자분들을 진단명이나 중등도로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4가지 방식을 통해 7가지 생활 양식으로 나눠 그분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4가지는 과거 직업, 삶에 대한 관점, 취미, 성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7가지 생활 양식을 살펴보면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을 따로 모으고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을 모으고 집에 혼자 머무는 것을 좋아하시는 가정적인 스타일인 분들끼리 모으고요. 전통적인 네덜란드 스타일, 예술을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는 스타일,
종교 생활을 중시하는 스타일,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스타일 등 각자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치매 화루분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치매 친화적 사회에서는 개인의 다양성 존중이나 자율성, 질병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기능을 쓰지 않으면 상실되기에 과도한 돌봄을 조심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운영이 됩니다.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조현병 환자분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계신데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 기간 동안 얼마나 제가 식은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실 혼잣말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불안정한 모습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과 이해를 기반으로 그들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가 치매를 앓는 사람들과의 동행을 위한 작은 변화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을 밖에서 이제 듣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치매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나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도 우리가 좀 많이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옆에서 관찰자로서의 역할로서만 치매 환자분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네. 제가 치매 환자분들을 보면서 그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의 마음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네.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오늘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뭐 치매라든지 뭐 이런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학문적으로 다루시고 의학적으로 다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은 제가 들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학적이고 상당히 인문학적인 그 치매에 대한 접근법을 이렇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이 앞에서 그러니까 강연을 하고 또 책을 쓰는 것도 어찌 보면 방금 얘기하신 그런 말씀을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것 같아서 네.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치매 환자를 이렇게 돌보게 되는 계기가 되셨는지, 그러니까 의사 정신과에서도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치매 환자를 다루게 된 어떤 그런 계기랄까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어떤 거창한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아니었고요. 뭐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이 노인정신의학 그중에서도 치매 쪽에 대한 전공을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치매 환자분에 대한 진료를 좀 전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선생님이 계셨군요. 네. 예, 그때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치매 환자를 돌봐오셨는데 많은 어르신들, 환자들 만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실까요? 네. 보통 대학병원에서 치매를 이제 진단받고 오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치매를 진단받았는지 그런 치매에 대한 종류라든지 의학적 용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분에게 이제 치매라는 단어를 바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좀 뭐가 힘드셔서 오셨어요?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한테는 저도 그날은 왠지 모르게 무슨 치매를 진단받으셨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여쭤보게 됐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환자분들이 두려움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똑같은 치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순간엔 이 치매라는 단어 때문에 할머니가 좀 화가 나셔가지고 사실 방송에서 얘기해서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꽃이란 단어와 비슷한 욕을 하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할머니를 바라봤는데 그 할머니께서 한 번 또 씩 웃으시면서 꽃 같은 치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가족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워낙 그런 유쾌하게 어떤 고통을 담아오는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환자들이 갖는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환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제가 치매 어르신 분들을 본다는 거는 어른들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어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오랜 고통의 시간 동안을 견뎌내고 자신만의 어떤 그 삶을 다루는 태도를 배우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치매 어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 안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봉숭아물을 드리면서 저한테 자랑하시면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이나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꽃 같은 치매라고 자신의 어떤 고통을 유쾌하게 내치는 듯이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강의 때 얘기 드렸듯이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가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통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배움을 얻게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치매를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질문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전히 많은 치매 환자들, 특히 이제 중증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또 겪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꼭 중증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요. 네. 초기 단계에 치매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족분들의 무너지는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분들도 어떤 이 고통스럽게 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시간과 노력과 도움이 필요한데, 네. 그 어찌 보면은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더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분들은 혼자 그것을 경험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무너지시기도 하고, 그런 무너지는 모습이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진행돼서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중증 치매로 힘든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치매에 대한 변화를 갖게 되는 가족들에게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인 관심과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연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잃어가시는 분들이 기억은 해마에서 사라지지만 감정은 남아 있다. 네. 조금 저희가 이제 생각해 왔던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저장되는 부위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감정은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됩니까? 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아까 제가 이제 그 한 할머니, 발레리나 할머니의 예시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억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감정의 영역에서 강렬한 감정, 그리고 또 적절한 감정일 경우엔 그것이 해마를 자극해서 순간 그 기억을 살려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할머님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네. 아마 그런 뇌의 어떤 작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은 강렬하고 좋은 감정일 때에 대한 의미라면, 네. 제가 사실 이제 주로 진료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나쁜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쁜 치매라고 보통 얘기하는 치매의 심리행동 증상의 재료가 되는 것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감정이 어떻게 쌓여왔느냐에 따라서 치매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수학을 공부해 본다, 뭐 어떤 거를 해본다, 뭐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뭐 독서나 혹은 뭐 고스톱이 뭐 치매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네.
물론 방금 앞에서 얘기해 주신 인지 기능을 자극하기 위한 네. 여러 가지 노력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중요하고. 합니다. 예.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고 나서의 나의 어떤 치매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감정도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를 한다면은 얘기하셨듯이 좋은 감정 그리고 네. 또 이런 나쁜 감정, 부정적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들 이런 네.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치매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감정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네. 치매 환자와의 어떤 감정 교류, 네. 그들과 감정을 나눈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네. 저희가 치매 환자와의 감정을 교류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그 전에 먼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치매 환자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서로 다르게 흐른다는 점입니다. 네. 7초 할머니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질문을 드리면 7초를 세고 난 이후에 그분은 대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치매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감정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들만의 세간으로 느리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시선만 가지고 그것을 들여만 본다고 해서 바로 이해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분들에 맞춰진 시간에 저희가 녹아들어가면서 거기서 특히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어떤 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때 네. 저희가 그거를 집중해주고 네. 들여다봐주고 같이 해주고 하는 부분의 경험을 그분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쌓여 치매 환자와의 감정적 교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제 개인적인 네네. 경험으로는 네네. 치매 환자분을 한번 만난 적이 예, 있었는데 예. 과거에 어렸을 때의 기억은 굉장히 또렷하게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세요. 네네. 같은 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물어보시고 기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단기 기억이 없으시니까 네네. 다시 계속 반복해서 네네. 그래서 하루 뭐 1시간 정도 앉아 있는 동안 같은 질문을 뭐 한 수십 번을 받게 되고 네네.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좀 지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물론 그 상황이 되면은 저도 그런 부분에 마음에 답답한 부분 때문에 네,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요. 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내용을 반복해서 한다기보다도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들여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 메시지를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나랑 소통하고 싶은 걸까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뭐 뇌과학의 발전이나 어떤 뭐 이런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가장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약이나 또는 저희가 치매 백신이라고 알려진 네. 이런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발이 된다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 큰 전환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소식으로서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직은 우리가 그분들을 치료의 관점으로, 완치의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도 네. 어떻게 제한된 상황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것은 치매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 제가 더 바라는 거는 외국 같은 경우는 학회에 나가게 되면은 치매 환자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을 강연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기는 하죠. 네. 그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진다면 네. 아마 저희가 동행에 대해서는 더 네. 많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네네. 우리 생활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어떤 생활 수칙 같은 거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보통 이 치매 예방 수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네.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데요. 네. 진이라고 하면 진땀나게 운동하시고요. 네. 인하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요. 네. 그다음에 사하면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시고요. 네. 대라고 하면은 대내 활동. 네. 아까 이제 뭐 인지적으로 자극받을 네, 수 있는 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천이라고 하면 천박하게 술 마시지 않는 거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은 네. 머리를 명석하게 만드는 음식들 네. 이런 것들 영양을 잘 챙기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선생님과 만나기 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봤는데 그 책에는 오늘 강연보다 훨씬 풍부한 우리가 정말 그 실생활에서 접해보지 못한 정말 2천여 명의 치매 환자를 돌보시면서 보고 느끼고 스스로 공부하셨던 내용이 더 많이 담겨 있어서 책을 또 보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해 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는 치매를 겪는 환자의 이야기를 다루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치매 환자를 다루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묘사하는 데 반해서 이 드라마는 치매 환자들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세상을 다루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무서운 병으로서의 치매가 아니라 기억이 사라진 사람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세상을 그려냈던 것이죠.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는 이렇게 맺습니다. 내 삶은 때론 행복했고 때론 불행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오늘 강연에서 장기중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